홍성윤, 고된 국악 수련 끝에 미스트롯4 오라트, 빛나기까지의 시간. 향후 사면 국면 분석 설날과 85 광복절. 남아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스타와 드라마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뉴스보다 인물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고 싶은 이 시간. 스타와 드라마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미스트롯4. 첫 회부터 무대 위는 뜨거웠고 심사석과 객석 모두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무대에 올랐지만 방송이 끝난 뒤 가장 오래 회자된 이름은 단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악 출신 타장르부 참가자 홍성윤이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홍성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시작된 첫 소절, 그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켜진 오라트.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움에 가까웠고 장윤정의 퍼펙트했다는 평가는 그날 무대를 하나의 장면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언론 역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강력한 진 후보, 송가인을 잇는 인물이라는 표현이 첫 방송 직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무대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단 한 번이 도전, 단 한 번이 무대가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찬란한 순간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오랜 시간의 축적과 인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홍성윤의 무대가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래 속에는 흔들림보다 안정이, 긴장보다 여유가 먼저 느껴졌고 증명하려는 신인보다는 이미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 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하루 이틀의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이어져 온 훈련의 흔적, 그리고 무대 뒤에서 쌓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길은 빠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박수보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분야입니다. 홍성윤 역시 그런 길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국악 수련, 발성과 호흡을 다듬는 반복적인 연습, 작은 무대에서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미스트롯4 첫 방송이라는 짧은 순간 속에서 응축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스타와 드라마에서는 그날 무대 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빛이 아니라 그 빛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홍성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노래를 배우고 어떤 시간을 견뎌왔으며 왜 그녀의 첫 트롯 무대가 단순한 데뷔가 아닌 결과처럼 보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박수 뒤에 숨겨진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한 사람의 무대. 지금부터 홍성윤의 고된 수련의 길과 미스트롯4에서의 눈부신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과 국악과의 첫 만남 무대보다 먼저 찾아온 훈련. 화려한 무대 위에 홍성윤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박수와 스포트라이트보다 훨씬 이전. 조용한 연습실과 반복되는 기본기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홍성윤에게 국악은 선택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든 삶의 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성윤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접하며 노래를 부르는 법보다 먼저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국악의 세계에서 노래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호흡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소리를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보내는지, 그리고 한 소절 안에 어떤 감정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모든 과정이 훈련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 몸에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악을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 호흡, 반복해도 쉽게 잡히지 않는 발성, 작은 차이로도 전체 곡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섬세함은 어린 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요구됩니다. 노래들이 비교적 빠르게 무대에 오르거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르와 달리 국악은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게 이어집니다. 홍성윤 역시 그런 시간을 견뎌내며 기본기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은 노래와 연주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손끝으로는 현을 짚으며 리듬과 선율을 유지하고 동시에 목소리로는 곡의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흔들려도 전체 무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집중력과 체력은 상당합니다. 홍성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래를 기술이 아닌 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트롯 무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악 수련을 거친 이들은 감정을 과장하기보다 흐름 안에서 조절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한 소절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곡의 균형을 깨뜨리기보다는 끝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홍성윤의 첫 트롯 무대에서 느껴졌던 안정감 역시 바로 이 시절의 훈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시간이 화려한 조명과는 무관하게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홍성윤의 일상은 박수보다는 연습이, 칭찬보다는 교정이 더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곡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작은 실수를 고치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무대 위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큰 무대에서도 긴장보다 평정심이 먼저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악이라는 길은 빠른 성취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한 번 쌓인 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홍성윤은 바로 이 길 위에서 성장해왔고 미스트롯 4위 무대는 그러한 시간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처음 듣는 트롯이면서도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오랜 시간 음악과 함께 호흡해온 사람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홍성윤의 어린 시절과 국악 수련의 시간은 단순한 이력 사항이 아니라 현재의 무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그녀는 이후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익숙한 길을 벗어나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빛없는 시간들 조용히 버텨낸 국악의 길. 향후 3연 국면 분석 설날과 85 광복절. 남아있는 가능성. 국악의 길은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대는 많지 않고 박수는 짧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관객이 아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홍성윤 역시 그런 현실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날보다 연습실에서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았고 주목받는 순간보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 연주자와 소리꾼에게 가장 큰 시험은 실력보다도 마음가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홍성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빠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무대보다 기본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공연과 제한된 무대는 국악인의 일상입니다. 대형 무대가 아닌 소규모 공연이나 전통 무대에서의 경험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신 노래의 본질을 다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홍성윤은 이런 무대들을 통해 관객의 반응에 흔들리기보다 스스로의 소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수가 크지 않아도, 무대가 작아도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찾아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언제쯤 무대 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국악을 선택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홍성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오래 버티는 것이 결국 자신을 무대 위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악 수련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법과 무대 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도한 표현보다 균형을, 순간의 집중보다 전체의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는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큰 무대에서도 긴장보다 안정이 먼저 드러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간이 홍성윤에게 버티는 힘을 길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경험은 경쟁이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미스트롯 4위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차분함은 바로 이 시절의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길은 좁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에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홍성유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자신의 길을 지켜왔고 그 시간들은 미스트롯 4라는 큰 무대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아닌 오랜 시간의 지속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아온 시간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홍성유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국악의 무대를 잠시 내려놓고 더 넓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트롯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전환점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트롯에 도전하다. 오랜 시간 국악의 길을 걸어온 홍성윤에게 트롯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국악은 오랜 훈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장르이고 트롯은 대중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무대입니다. 표현의 방식도 감정을 전달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트롯에 도전한다는 결정은 장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홍성윤이 트롯을 선택한 이유는 빠른 주목이나 쉬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관객과 만나 자신의 소리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가까웠습니다. 국악 무대에서 다져온 발성과 호흡, 감정의 균형이 대중음악이라는 공간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감을 넘어 오랜 수련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국악에서 트롯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트롯은 가사의 전달력과 공감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소절 안에 감정을 명확히 담아야 하고 관객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성유는 이 차이를 인식하고 국악에서 익숙했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트롯에 맞는 호흡과 감정선을 새롭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기보다 조정하고 다듬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디션이라는 무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년간 국악 무대에 섰지만 경쟁 속에서 평가받는 경험은 낯설었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4는 수많은 참가자와 강한 심사 기준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유는 망설임 끝에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에 대한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트롯에 도전하며 그녀가 가장 중시한 것은 자기 색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국악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트롯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가야금 병창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대에서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는 이후 미스트롯 4 무대에서 그녀의 공연이 단번에 눈에 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홍성윤의 트롯 도전은 준비된 전환이었습니다. 낯선 장르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을 새로운 공간에서 시험해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트롯 무대는 처음이면서도 어딘가 익숙했고 신인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연습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국악의 길에서 다져온 모든 시간이 과연 트롯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 답은 미스트롯 4위 첫 무대에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미스트롯 4위 무대 한순간이 아닌 축적의 결과.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시간이 한 무대로 모였습니다. 미스트롯 4 첫 방송에서 홍성윤 이 무대에 오른 순간 시청자와 심사위원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대는 잘 준비한 첫 도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성윤이 선택한 곡과 무대 구성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시작한 도입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출발점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트롯 무대 위에 국악의 색을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방식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대는 개인의 이력 소개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음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은 여유로웠으며 감정은 과하지 않게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트롯 특유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국악에서 길러진 깊이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비교가 아니라 설득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관객은 노래를 평가하기보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강약 조절이었습니다. 고조되어야 할 지점에서는 감정을 충분히 끌어올리되 결코 넘치지 않았고, 가라앉아야 할 순간에는 숨을 고르며 다음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무대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과잉 표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오랜 시간 기본기를 다져온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라트는 자연스럽게 켜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하트가 채워진 장면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본 것은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 뒤에 깔린 시간과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평가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완벽했다는 말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이 무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반응은 홍성윤이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신인이 아니라 이미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대가 홍성윤 개인에게도 큰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국악이라는 길을 걸어오며 때로는 느리고 외로운 길을 버텨왔던 시간들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명확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인 눈물은 승리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 지나온 시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미스 트롯 4에서의 이 한 무대는 시작이자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었고, 결론이라는 점에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단순한 첫 도전이 아니라 오랜 수련의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한 하나의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 인상적인 첫 무대 이후 홍성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무대가 그녀에게 어떤 책임과 기대를 남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과 여론의 시선 국악 전공자에서 상징적 인물로 미스트롯 4 첫 방송 이후 홍성윤을 향한 언론의 시선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전까지 그녀는 국악 전공자, 타장르부 참가자라는 설명으로 소개되었지만 무대가 끝난 뒤부터는 기사 속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이력 소개를 넘어 강력한 진 후보, 이번 시즌의 방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 번의 무대가 참가자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홍성윤의 성공을 깜짝 등장이나 이변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사들은 그녀의 국악 경력과 오랜 수련 과정을 함께 언급하며 이 무대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홍성윤을 단기적인 화제성 인물이 아니라 서사를 가진 참가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는 왜 안정적으로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된다, 한 번에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잘 부른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태도가 무대에 드러났다는 공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호응과는 다른 결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비교가 바로 송가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제2위 송가인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악이라는 출발점, 느리지만 단단한 성장 경로, 그리고 첫 무대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서사성. 이 공통점들은 단순한 이미지 비교가 아니라 미스트롯이 반복해서 찾아온 인물상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은 이 비교가 홍성윤을 규정짓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국악 세대 이후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즉, 송가인의 다음이라는 표현은 과거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을 잇는 존재라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한 무대에 대한 평가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홍성윤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서사를 이끌 수 있는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스트롯4가 찾고 있는 얼굴이 누구인지 그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언론과 여론이 홍성윤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현재 위치보다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첫 무대의 완성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어지는 한 홍성윤은 더 이상 국악 출신 참가자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홍성윤의 미스트롯4 첫 무대는 단순히 한 회차의 하이라이트로 남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성공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선택과 인내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도착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유난히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국악이라는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어긋나 보일 때도 많고,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홍성윤은 바로 그 길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훈련, 눈에 띄지 않는 무대들,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들은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스트롯 4위 무대 위에서 분명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홍성윤의 무대는 우연히 잘된 무대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발성과 호흡, 감정 조절과 무대 태도까지 모든 요소가 오랜 시간의 누적 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준비나 전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완성도였습니다. 언론과 대중이 그녀를 주목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윤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미스트롯이라는 무대가 반복해서 찾고자 했던 인물상에 가까운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악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트롯을 풀어내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전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홍성윤 앞에는 더 많은 무대와 더 큰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담이 함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녀가 이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스트롯 4위 첫 무대는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들이 비로소 세상과 만난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홍성윤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스트롯 4는 하나의 계기일 뿐, 그녀의 길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무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다져진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타와 드라마는 앞으로도 홍성윤의 무대와 행보를 차분히 지켜보며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